조국 혁신당 대표가 정치 풍자를 개그 소재로 삼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거기에서 데리고 있는 꼬마가 대들어서 힘들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꼬마가 누구일까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본인도 이제 그 당에서 쫓겨났었는데 한동훈 대표도 아마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당해보면 내 심정을 알 것이다라는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먼저 조국 혁신당 대표, 조국 대표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한동훈 대표와 이른바 친한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제3자 특검법에 동의할 거냐 말 거냐의 판단이 있는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그 정도 배짱이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머리 숙이고 꼬리 내리고 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꼬투리를 잡아서 독소 조항 운운하면서 부결시킬 거라고 봅니다. 성친 부의장. 조국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불참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더군요. SNL 코리아에 나와서 저나 이재명, 한동훈 대표 모두 보기 싫었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와 관련해 내가 데리고 있던 꼬마가 덤비네? 라고 생각해서 더 싫었을 것 같다. 이 말에 동의하세요? 꼬마라는 표현까지는 동의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저 말의 그 진위에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그래 보이거든요. 지금 그 집권 여당이 갖고 있는 프리미엄이 뭡니까? 집권 여당 대표가 뭔가 내세웠을 때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걸 지원해주고 그런 거를 발표해주고 또 정부가 뭔가를 할 때 또 집권 여당 대표가 거기에 또 좀 도움을 주고 이런 것들을 그 이른바 티키타카를 할 수 있는 것이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인데 사실 한동훈 대표가 취임하고 나서 그런 게 전혀 나타나고 있지 못하죠. 오히려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을 그 누린다기보다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의 발목을 잡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느낌이 들기도 할 정도로 한동훈 대표가 뭔가 여야 의정 뭔가 하자고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마치 다른 의견을 보란 듯이 기다렸다는 듯이 내는 걸로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뭔가 불편한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 한동훈 대표에 대한 기대감은 그런 거였거든요. 20년 지기 아닙니까 두 분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수 지지층도 마찬가지고 중도 보수 지지층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을 좀 막 바꿔야 되는데 도통 바꿀 생각을 안 하시니 20년 지기인 한동훈 대표라면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한동훈 대표를 당대표로 63%의 압도적 지지로 만들어준 그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막상 되고 나서 보니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생각보다 너무 안 도와주고 오히려 더 싫어하고 한동훈 대표를 오히려 패싱하고 다른 사람들과 만찬을 하고 한동훈 대표의 만찬을 연기해버리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두 분의 갈등이 생각보다 그냥 단순히 그냥 집권 여당 대표와 대통령 간의 갈등이 아니라 개인적 사적 감정이 섞인 갈등 정도가 아니겠는가. 이게 과연 해결될 수 있는 갈등인가라는 의구심까지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본 조국 대표가 저는 국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만한 그런 비유는 뭐 꼬마라는 표현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나 그런 적절한 이야기를 한 것 아닌가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 대표는 얼마 전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외모를 평가하는 얘기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와서 논란에 휘말린 바 있죠. 그 모습 보고 오시죠. 처음으로 한동훈 대표를 개원하는 날 직접 만나셨잖아요. 이 한동훈 대표가 이제 180이거든요. 저는 뭐 상세한 논평은 하기 좀 그렇고 한마디 느낌은 사람이 좀 얇더만요. 얄스트단 말이 뭐 틀렸습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의 정치인으로서의 언동이 두껍습니까? 두텁습니까? 저는 그게 얇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정치인으로서의 언동이 얇더라. 제 생각에는 180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한 180, 181 정도 되는데 저보다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말한 게 무슨 외모 품평입니까? 송년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런 말을요. 네 글자로 하면 꼴짭하다라고 합니다. 이게 조국 대표가 지난 총선 때 했던 말입니다. 꼴짭하다는 말이 경상도 사투리인데요. 치사하고 야비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했던 말씀이니까 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뭐 정치인으로서의 언동이 얇다. 그 다음에 뭐 이 연예인이 뭐 두껍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2000년대에 본 정치인 중에서요. 그 조국 대표처럼 배우자는 구속돼서 감옥 안에 있는데 본인 턱걸이하는 인증샷 SNS에 올리고 저는 그렇게 언동이 얇은 정치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본인이 그동안에 어떻게 처신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김직전 대변인 어제 이런 얘기도 했어요. SNS에 나와서 뭐 재미난 프로니까 웃자고 한 얘기겠습니다만 이재명, 조국 둘 중 한 명만 무혐의를 받는다면 누가 받아야 되느냐 했더니 내가 무혐의 받는 것이 더 좋다. 나는 살아야 되니까 인간의 본성 아니냐.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인간의 본성이라는 저 말씀을 그대로 잘 얘기하신 것 같아요. 저부터도 제가 만약에 다른 누군가의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이냐 뭐 그러면 저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건 되게 솔직한 표현인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조국 대표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환경이 언제 대법에서 2심 선고가 내려질지 모르는 삼심, 대법에서 최종심 선고가 내려질지 모르는 상황이고 2심까지의 선고가 유죄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대법에서 선고가 나온다면 그게 유죄로 확정된다면 결국은 조국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조국 대표는 이제 뭐 그 감옥 생활을 해야 되는 또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상황 속에서 본인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다면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조국 혁신당도 그렇고 조국 대표가 없는 상황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그런 국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을 모두 다 염두에 두고 한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조국 대표의 별명 중 하나가 조국의 적은 조국 뭐 이런 게 있죠. 조국저라고. 이 예능 프로에 나와서 말하고 글 쓸 때 한 번 더 생각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랫동안 SNS 활동을 많이 해왔던 조국 대표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저희 SNS는 교수 시절이건 민정수석 시절이건 했습니다. 그 시절에 했던 말들이 지금 돌아와서 저를 치고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글의 중요함에 대해서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뒤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문제가 있습니다. 전 법무부 장관 이후에도 SNS를 중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선 평론가. 하여튼 조국 대표가 SNS를 많이 하면서 그 발언들이 그대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바람에 굉장히 타격을 많이 입었었잖아요. 별명이 많았잖아요. 뭐 조스트라다무스, 그러니까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했던 것 본인이 이제 삶이 되었다는 그런 식의 이게 조스트라다무스, 그다음에 조만 대장경, 조국의 글과 8만 대장경은 합치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말들이 또 결국 다 본인에게 돌아왔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조국 대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좀 제약 요건이 저는 선민의식이라고 봐요.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 나는 내가 정의를 재단할 수 있다. 근데 그걸 탈피해야죠. 본인도 지금 정치해 보니까 정치가 얼마나 다원적 영역이고 복합다단한 것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선악의 기준으로 그걸 아주 양쪽에 그 피하 구분만 한다 그러면은 저 정치가 설 자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국 대표는 지금도 보니 말이 많습니다. 지금은 SNS가 아니라 아마 날 워딩으로 그 인터뷰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SNS 문제가 아니라 조국 대표가 한 발언이 또 조국 대표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으니까 말에 대한 무게와 그런 좀 그 역할들을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